그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를 포함한 이제 주요 지역에서는 이주 배경 인구의 장기 체류 그리고 이 정착이 증가하면서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론에서는 제가 이주 배경 인구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중심으로 이주 배경 인구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한 지자체 역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뭐 현황과 특성인데요.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주 배경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제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주안점을 뒀던 것은 이주 배경 인구가 양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류 자격 또는 유형별로 이주 배경 인구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또 지자체의 주요 역할 크게 4가지 정도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착 지원 및 통합 정책 추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주 배경 인구의 유치, 정착 그리고 통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이 안에서 상담, 통역, 법률 지원, 뭐 교육 및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지원이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 배경 인구를 하더라도 이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 정부 기관이 달라서 사실은 조금 정책이 분절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냐에 따라서 지원받는 정책도 달라서 이 가족 유형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외국인 주민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지원 방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도 뭐 그 발표를 해주셨지만 학교 내에서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심리 상담이나 그런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펼칠지가 중요한데요. 그 외국인과 선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 내 문화축제, 커뮤니티 모임,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정책 그리고 이 경기도의 광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서 그리고 또한 시군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한편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적 지원 체계를 조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기도에서는 이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조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터들이 조금 나눠져 있는 기능을 한 군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마련해서 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과제에서는 이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방향, 비전, 목표, 그리고 핵심 영역, 그리고 추진 전략들을 세워서 네,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 네, 이 다음과 같이 정책 체계도를 조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이주민과 상생하는 이민사회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경기도 인구주 배경 인구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장기 거주를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영역으로 4개 정도를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4개는 포용성, 다양성, 보편성,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핵심 영역에 따라서 추진 전략을 각각 세웠고 각각의 추진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한국어 교육이랑 조금 연결시켜서 보면 이 전문성 부분에서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유학생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그 장기 거주 또는 여기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전환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거나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랭귀지 스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학생이나 이렇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금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정책 제안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빨간 걸로 칠해놓은 몇 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주형 이주민 사실 이 이주 배경 인구에서 요즘 최대 화두가 어떻게 잘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엔 뭐 비자 사다리를 통해서 비자를 조금 전환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유학생이랑 외국인 근로자의 그런 비자 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창업 교육, 뭐 의료 및 주거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교육, 한국어 교육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정주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가 전환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가족들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갖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경기도랑 사업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각각의 역할과 어떤 것들을 좀 연계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 이 경기도가 외국인 근로자한테 언어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경력 체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한국어 교육을 좀 강화해서 이러한 능력을 조금 강화시키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네, 두 번째로 사실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취업해서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를 잘 매칭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일자리를 매칭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조금 더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과 관련된 역량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고민해서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정 체계 관련해서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글로벌 청소년센터가 각각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좀 통합해서 컨트롤하는 센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조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을 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각각의 센터로 조금 연결을 시켜주는 좀 이런 플랫폼들도 중요하고 혹시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같이 만약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런 것들도 요 종합지원센터 안에 같이 넣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